난데없는 개싸움. 자,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싸움이 뭐 같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개를 두고 벌어진 싸움입니다. 개 띄고 싸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내 책임 논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파가 담겨 있는 이 반려견 달력, 이 펀딩을 했는데 딸 문다혜 씨가 있는 회사 측이 이 펀딩 금액이 1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국 전 장관 영화를 넘어선 모금액입니다. 돌풍입니다. 지난 8일에서 18일, 11일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의 사파를 그린 달력 크라우드 펀딩을 문다혜 씨가 있는 회사 측이 진행했는데 목표 금액이 200만 원인데 1억 3천만 원을 돌파했다. 목표 달성률의 6,595%다. 당연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상당하니까 이 정도는 뭐 일도 아니지 않을까요? 1억 3천만 원? 자, 그런데 그대가 조국 영화 크라우드 펀딩은 목표 달성률이 5,221%. 근데 모금액은 26억 1천만 원이라 모금액 자체는 뭐 그대가 조국 쪽이 훨씬 더 많군요. 달성률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시간 대비 달성 아니겠습니까? 현재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찬리에 모금이 진행 중이다, 펀딩이 진행 중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 소위 개딸로 불리는 지지층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달력에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자, 이건 어찌된 일일까요? 친민주당계 온라인 커뮤니티 문재인 달력 사파가가 이낙연 지지자다라고 추정된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개딸 커뮤니티에서 불매 운동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똥파리 달력본이 열받는다. 똥파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은어라고 해요. 아, 수박 아니었나요? 수박 아니었어요? 저게? 똥파리가 새로 나왔어요? 똥파리라고 합니다. 자, 달력 주문 취소하자. 똥파리와 손잡은 문다혜는 선 넘었다. 선 넘지 마라.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이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된 월북 논란을 다룬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경고하는 표현 아니었습니까? 선 넘지 마라, 도 넘지 마라. 근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어허,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뭐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그래서 많은 언론들에서 개 달력을 두고 개싸움이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개 띄고 싸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왜 불매 운동을 벌이죠? 그렇죠. 저 개 달력의 사파를 그린 사람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끄럽게 벌어지고 있는 이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아주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었거든요. 지금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그때 괜히 대장동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재명이 고초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주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아, 그 포인트예요? 그런데 마침 그 이낙연을 지지했다라는 어떤 사파가가 저렇게 유기견 달력에 사파를 그렸고 이게 이렇게 막 1억씩이나 돈이 모이는 식으로 흥행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꼴 보기 싫다.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사파가 진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잖아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뭐 그 사파를 그린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지금도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지 뭐 그때만 잠깐 지지했는지 실은 마음이 다른 거였는지 알 수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지금 못마땅하다, 꼴 보기 싫다, 이 달력도 꼴 보기가 싫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데 똥파리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똥파리라고 보통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불러왔어요. 아니, 똥파리라고. 수박은 그 의미가 있잖아요.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그래서 폄하하는 건데 똥파리의 의미는 뭡니까? 글쎄요, 저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더러운 것에 꼬인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제 똥파리라고 이제 폄하해서 부르는데 부적절한 표현이군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죠. 아주 낮춰보는 비하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사실 이
이 현상 자체도 굉장히 기이하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고미 송강이로 한참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너무나 저렇게 따뜻한 모습에 유기견 달력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 자체도 기이한데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문과 이제 친이 사이의 어떤 예.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윤기 의원님, 네. 이 지금 강성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 측에 강성 지지자들은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똥파리라는 은어도 그렇고 뭐 이 달력 불매 운동까지 벌이는 걸 보면 이낙연 당시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측 일부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문인 게 이 사파가가 진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인지도 의문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달력을 불매하자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인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를 하죠. 근데 예. 여기에서 사실 의도적으로 우리 세력 간의 이제 싸움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언론에서 어느 정도 부추기는 측면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몇면의 댓글로서 이 형성되는 이런 의견들이 마치 전체가 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이제 감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은 이거는 극히 일부다. 그렇죠.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좀 많이 이게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 대선 과정 중에 좀 보면은 그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세력들 중에서 일부가 민주당의 당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서로를 비하하는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갈등이 봉합이 되고 있고 일부의 이렇게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체 갈등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이게 옛날 얘기 생각하면은 다 답이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그 취임했을 때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이거 지금 뭐냐면 우리 명의 냅둬거든. 이 얘기하는 건요. 우리 그러니까 명의 냅둬. 우리 명의를 자꾸 해하고 하는 사람은 그게 이낙연 대표든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우리 명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자꾸 힘들게 하는 거는 다 똥파리다. 이런 거니까 옛날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냅둬 해라고 했던 그 많은 강성 지지층들이 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붙어서 나머지는 다 똥파리고 우리만 개혁을 갖고 있는 개딸들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 안에서 지금 그 전영희 의원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참 많은 분파들이 생기면서 갈라지고 있는 현상들이 여기서 딱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돌려보낸 고미와 송강이는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밤에 깨지는 않는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근황 사진이 좀 공개됐다는데 함께 보시죠. 자, 영상으로 나오는군요. 자, 지금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송강이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씩씩하게 잘 내려오고 뒤에는 곰이가 있군요. 안녕. 자, 뒤에 이제 돌봐주시는 분들이 참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굉장히 좀 반갑게 돌봐주시는 분들의 반응을 합니다. 꼬리도 흔드는 모습 그리고 밖에 이제 산책하는 모습 등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시민들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취재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히스토리가 있는 강아지잖아요. 북한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선물 받은 이 풍산개가 또 새끼를 낳았고 이 말은 이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열매가 대대손손 이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 반려견인데 자, 이렇게 주인 없이 떠돌다가 결국은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새 보금자리를 맡게 됐다라는 게 지금 약간 남북 관계를 보는 듯하기도 하고 저 고미와 송강이가 짠하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 안타깝고 짠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기르던 개를 돌려보내냐 비정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이 고미 송강이 두 마리라고 얘기했죠.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광주 시장님이
고미 송강이 잘 키우겠다라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고미송이가 광주에 왔는데 우선 먼 길 온인하고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 고미송이의 그 2세 별이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별이를 좀 만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저 송강이가 원체 지금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별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별이랑 부자지간에 상봉하는 그런 시간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 저희 돌직구쇼 멤버였는데 이렇게 또 광주시장이 돼서 고미 송강이를 잘 키우겠다라고 합니다. 그 강기정 시장이 이 고미와 송강이에 대해서 스토리를 잘 알고 있네요. 보니까 별이가 있는데 아빠가 지금 굉장히 민감해서 아직 아들을 딸인가요? 어쨌든 자녀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언뜻 한 것 같은데. 이 과정 속에서 아마 강아지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주인이랑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낯선 사람들의 손에서 계속 지금 손을 타고 가다가 결국은 동물원에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안착을 하게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렇다 보니 자견하고도 지금 합쳐주는 게 굉장히 예민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논란의 본질이 뭐냐,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싸웠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은 이 행정 명령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잘 바꾸질 못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돌려보낸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 주장을 총선 직전에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1,500만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반려견 인구가 1,500만이에요. 이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총선 전에 대선 전에 여러 가지 공약들 하거든요. 선거 직전에도 정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지 정치인들한테 좀 묻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김소연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